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네 번째 영상. 역시 티켓팅이 있는 날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섯 번째 영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참 의미 깊은 소식도 있지만 이 정도구나, 이렇게 심각하구나 라는 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히어로의 인성의 면모를 볼 수 있었다 라는 생각까지 드는, 소시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영웅님의 오늘 이 I'm Here The Final 사전 예매 개시 JTBC에서도 대서특필 내용으로 쏟아냈습니다. 소씨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 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올려놨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는 어디 예매했어요, 저는 어디 했어요, 소씨 이쪽 극장으로 오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과 황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영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웅님의 팝콘 있지 않습니까? 함께 결제할 수 있었다라는 팝콘. 댓글 보니까 이거 나는 미리 결제 못했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어떻게 구해요? 라는 질문. 두 번째로는 이게 팝콘이 담겨 있어서 이거 다 먹고 버리기에도 아깝고 가져가기에도 그렇고 이거 왜 이렇게 냈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팝콘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팝콘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확대해서 보면요, 요 팝콘 케이스 있잖아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좀 더 확대할게요. 자, 얘 좀 보이세요? 뭘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여기에 지금 팝콘 통이잖아요. 그리고 밑에가 이제 영웅님의 사진이 있는 건데, 뭔가 이상한 거 조금 발견되시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상한 거 아시겠어요? 자, 맞습니다. 팝콘 통이 있고요. 요 밑에는 홀더입니다. 홀더가 뭐냐? 자, 우리가 이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테이크아웃 하면 어디 끼워주죠? 자,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사람 손이 직접 닿지 않게 이렇게 홀더를 끼워주잖아요. 아시죠? 이 홀더, 이렇게 생긴 거. 자, 이 홀더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지금 임영웅님의 팝콘 모양 보면은 딱 홀더처럼 생겼잖아요. 에이, 소씨 이거 또 혼자만의 뇌피셜 아니냐? 자, 이미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이미 영웅님의 팝콘을 문의한 팬의 증언글이 있었는데요. 살펴보니까 실제로 요 홀더 있지 않습니까? 요 홀더 끼워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선결제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팝콘 구매를 해도요, 요거 홀더에 꽂아서 준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방송만 얻고 오는 이 영시봉 상영회만이 아니라 일반 상영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이 CGV 관람 현장에서 임영웅님의 요 세트를 구입하면은 요거 홀더 준다고 해요. 자, 하지만 만약에 이게 다 팔려버린다면, 팝콘이 다 팔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임영웅님 팝콘이 따로 존재해서 이게 다 매진이 돼버리면, 품절이 되면 요 홀더 못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지금 미리 티켓 예매를 다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 팝콘 줄이 어마무시하게 길 것 같다. 그래서 극장에 다 이 팝콘 들고 들어가실 것 같아요. 임영웅 응원도 해야 되는데 팝콘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을 수밖에 없다. 왜겠습니까? 바로 이 임영웅님의 얼굴이 있는 이 팝콘 홀더를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완성도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팬의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굿즈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홀더니까 요 스타벅스의 홀더처럼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깨끗하게 받자마자 그냥 팝콘에 껴달라고 하지 마시고 홀더 따로 주세요. 이런 다음에 홀더만 싹 받아서 가방에 챙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요렇게 공식으로 나오는 홀더는요, 우리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사진을 따로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선명하게 프린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탐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미리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소씨가 하나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영화 상영관 스크린X. 제가 스크린X 상영관 말씀드리면서 중간쯤이나 중간 바로 앞줄이 좋다. 너무 뒤로 가면은 너무 멀어서 좀 현장감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맨 뒷줄에 있는 건 확실히 조금 현장감이 떨어지는 건 팩트입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상영관이었던 곳인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왕십리 스크린X 상영관이라고 합니다. 자, 왕십리 스크린X 상영관이 지금 영등포 그리고 용산 대비해서는 좀 작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영등포나 용산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영등포가 거의 뭐 최대 크기예요. 영등포 스크린X는 엄청 커서 저도 그래서 아마 영등포로 갈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왜 제가 비교적 좀 작은 상영관인 스크린X 상영관 중에 이 왕십리 상영관을 예시로 드냐면, 여기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정면에 상영관이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로 이제 화면이 연장되는데, 자, 앞줄로 갈수록 어떤 단점이 있죠? 맞습니다. 요 양옆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앞줄에 가 계시면요, 정면밖에 안 보여서 이 사이드에서 펼쳐지는 이 광활한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맨 뒤로 가도 꼭 좋지만은 않은 게, 이 사이드에 있는 건 잘 보이지만 메인 화면이 되는 이 정중앙이 좀 거리감이 멀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통 이 영화라는 게 뭐 천장에서도 화면이 나오고 하단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면에서도 가로 화면으로만 좀 위아래가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멀어지면 여기는 뭔가 만족도가 좀 생기는데 이 가운데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앙 부분에서 좀 뒷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좌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소씨 아까 이야기를 하지 장난하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니까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나셔서 예매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내일 예매하신다거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시봉 상영이겠죠. 네, 영시봉 상영의 티켓 예매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그때 이제 3월 4일날 열리는 영시봉 상영회 때 예매하실 분들은 제 이야기를 참고해서 중간 부분 뒤쪽에 있는 좌석들 위주로, 맨 앞줄에 갈 바에는 맨 뒷줄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드에 있는 이 확장된 영상을 보려면은 앞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티켓팅 하실 때 꼭 도움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소씨는 아마 요 작은 규모보다는 가장 큰 규모인 영등포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영웅님의 이 예매 이야기만으로도 너무너무 지금 하루가 들썩이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건행체조가 공개가 됐어요. 바로 김계란 씨와 함께하는 건행체조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벌써부터 이 체조 따라하니까 몸이 너무 풀리는 것 같다, 등에서 땀이 난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 스트레칭 언제 해야 될까요? 소씨가 또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고 일어났을 때 물 한 잔 쭉, 물 한 컵 쭉 마시고, 저도 물 좀 마실게요. 물을 쭉 마시고 스트레칭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행체조,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려운 동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쭉 따라 하시면, 이게 화면 보니까 한 6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보다 좀 2배 느리게
한 10분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눈 뜨시면은 물 한 잔 쫙 마시고 거실로 나오셔서 요렇게 이 건행체조 탁 틀어놓고 함께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거 한 달 하잖아요? 매일 한 달만 해도 효과를 보실 것 같고 저는 벌써 요거 하고 있거든요. 한 달만 해도 효과를 볼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달 내내 하면은 요거 외우게 되실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우리 수많은 영어시대 분들이 임영님이 버스킹이 있었던 한강에 모여서 이 중국에 보면은 기체조 같은 거 하잖아요. 해외에 보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뉴욕에 있는 이런 센트럴 파크 있지 않습니까? 이 센트럴 파크? 뭐 우리나라에는 한강 또는 서울숲 이런 곳이 있는데 이 센트럴 파크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렇게 태닝도 하고 요가 매트 깔아두고 단체로 요가도 합니다. 만약에 영웅시대 분들이 다 같이 한강에서 모여서 이 건행체조를 함께 한다면 이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뉴스에 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행체조가 우리나라의 국민체조만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시니어 세대분들은 이 건행체조를 알게 된다. 이게 만약에 챌린지가 되잖아요?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챌린지냐면 이 건행체조 따라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뭐 요런 거 있어도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을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언제 어느 때 써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웅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언젠가는 호남평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캠핑 콘서트, 야외 콘서트 해보고 싶다. 그 야외 콘서트의 이 힌트가 되는 것이 바로 락 페스티벌이거든요. 제가 볼 때 영웅님도 락 페스티벌 가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아하거나 뭐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이 락 페스티벌 가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무대, 이 무대가 락 페스티벌 가면은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뭐 영웅님은 요렇게 벤치마킹 하면 무대는 하나겠지만 그래서 여기 근처에 텐트 치고 몇 날 며칠 동안 텐트에서 자고 일어나서 또 바로 공연 즐기고 이런 캠핑 콘서트거든요, 거의. 아마 영웅님이 하고 싶은 이 캠핑 콘서트가 요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다 서 있을 수 있고 좌석이 아니라 이렇게 공간이 많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하고 의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한 사람씩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때 가면 건행체조 해볼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외워두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이 LA 콘서트에 이어서 극장판이 개봉이 됐지만 이 LA 콘서트 최근에 현지에서도 엄청난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빼먹고 설명을 못 드렸던 겁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트릿 사운드라는 코너에서 임영웅이 임영웅 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 영웅시대 분들을 인터뷰도 하고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기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를 하면서 임영웅님의 LA 콘서트가 굉장했다. 그야말로 11일, 12일이 헐리우드 전체가 들썩거렸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임영웅의 콘서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임영웅의 인기를 LA 현지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라디오 단독 인터뷰는 이 라디오 코리아가 데뷔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 왜 임영웅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다라면서 어떻게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건행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분이 우리 임영웅 씨 왜 이렇게 좋은가요? 매력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영신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봐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우리 손자 같다. 항상 임영웅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나이에 좋은 연예인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하지를 못했었다. 나의 희망이자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한 진심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노래의 감정이 너무나 북받치게 만든다. 말할 것도 없다. 모든 노래가 너무나 다 좋고, 심지어 원래 자신은 트로트를 싫어했는데 바램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3초 만에 뿅 갔다라고 합니다. 뭔가 영웅님이 부르는 노래는 가슴에 뭉클한 게 있다고 해요. 미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거기에 완전 반했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봐도 너무 좋고 서울에서 심지어 올콘을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따님이 엄마 갈래? 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또 표를 끊어줘서, 이건 또 반대네요. 이분은 따님이 끊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따님의 표를 끊어서 함께 여행 삼아서 요번 LA 콘서트를 방문하셨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임영님의 얼굴을 봐서 너무 감격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딱 봤을 때 이미지 자체가 너무나 반듯하고 선하다.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건 물론 최고이고 나아가서는 어디에 비교할 수조차 없다. 임영웅이란 가수를 봤을 때는 일단 나의 가슴부터가 따뜻하고 편해지니까 여기까지 LA까지 오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분도 왜 이렇게 임영웅 씨가 좋냐?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냥 다 좋다. 선한 이미지, 그리고 밴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팬들과의 티키타카,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팬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 이미지가 너무 훈훈하고 그래서 3년째 지금 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어서 미국까지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분이 4살, 7살인데 남편분이 LA로 보내줬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남편분이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아내분이 임영웅님 콘서트를 볼 수 있게끔 정말 엄청나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자녀분이 4살, 7살이면은 이분도 굉장히 젊은 편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잡아봐야 30대, 40대 요 왔다 갔다 하는 나이대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남편분이 배려를 많이 해주신 거죠. 혹시 그거보다 젊으시면 미리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얼굴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녀가 2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영웅님을 보러 LA까지 날아오는 걸 볼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라디오 코리아에 등장했던 모습이 함께 나오면서 임영웅님의 이 인기가 정말 어마무시했었다 라는 것을 이 기자분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LA 현지에서도 정말 굉장히 쏟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오늘은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의 임영웅님의 팬클럽 영웅시대를 만나 왜 임영웅인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왜 열풍이 불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영웅시대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미담도 많고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선한 영향력까지 펼치고 있는 임영웅이기 때문에 요번 인터뷰를 통해 정말 LA 한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줘서 오히려 자신이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 영상이 벌써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LA 현지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임영웅님이 그냥 인터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자도 나서서 임영웅님의 이 영웅시대 분들의 진심을 담은 인터뷰 마음을 정말 너무나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LA 현지에서 보도가 된다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임영웅님이 공연을 하는 이 해외 현지에서 당연히 인기가 많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아쉽기도 하면서 좀 이게 충격적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게 정말 문제점이 심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임명웅 님이 요번에 이 SBS에서 직접 취재를 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수호 씨가 제보받고 설명했다라는 그 임영웅 님을 쫓아온 언론사, 그러니까 기존의 영웅 님과 소속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무작정 들이닥쳐서 임영웅 님을 촬영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 이 SBS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SBS 측에서 좀 확실히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됐던 장면이 아마 그때 현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현장에 나오자마자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언론 방송국에서 임영웅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뭔가 좀 시끌시끌했다. 왜냐면 얘기가 안 된 상태로 찾아오니까 이건 뭐 당연히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찾아오는 건 굉장히 매너에 어긋난다. 근데 보니까 임영웅님 여기 등장할 때 막 뛰어서 오거든요. 근데 이 차량 근처에서도 SBS가 딱 서 있었는데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만약 이 SBS가 정말 임영웅님과 사전에 이야기가 됐었다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뛰어올 필요도 없었고 짧은 인터뷰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영웅님이 이 카메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SBS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드는 모습, 이게 뭐랑 똑같냐면, 자 보면은 이 아이돌들 출근길이라고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요렇게 다 이 방송국을 찾아오는 이 모습들, 이걸 출근길이라고 해요. 근데 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대거나 이렇게 취재를 할 때 다 인사하고 포즈 잡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소속사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예인이 내가 가는 장소에 미리 언론사가 나와서 나를 간단하게 사진 찍고 취재할 거다. 이 점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로 현장을 왔다는 얘기가 확실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고 온다라는 거는 연예인에게는 굉장히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 임영웅님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라 SBS에서 그냥 무작정 카메라를 들이댄 것 같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카메라를 향해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뛰어서 이렇게 차량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야, 요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아무래도 임영웅님에게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SBS가 무작정 촬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인성이 하나 빛나는 모습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팬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준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이 SBS 취재 카메라를 알아보고서 영웅님이 손을 흔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현장에 차량 근처에 있었던 이 영웅시대 분들, 10명도 안 되는 영웅시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영웅님이 손을 흔들어 준 거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히어로는 역시 팬들을 생각하며 손을 흔들어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확실히 그 인성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해외 셀럽들은요, 무턱대고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이 연예인들을 보면은 다 모자 쓰고 다니죠. 근데 이거는 이 연예인들이 그냥 사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간다거나 친구를 보러 간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가서 인스타에 올릴 목적으로 셀카를 찍어주거나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일상적인 모습. 정말 뭐 내가 동네 슈퍼를 가거나 동네 마트를 가거나 운동을 가거나 했을 때 멀리서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찍는다거나 갑자기 뛰어가서 얼굴에다 카메라를 찍어버린다거나 이런 게 파파라치거든요. 근데 이 파파라치 샷도 보면은 요런 모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미 언론사에서 이들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사진을 촬영한다라던가 연예인들도 다 이렇게 꾸미고 나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충분히 카메라가 날 찍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된 상황. 요게 또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요때를 보면 임영웅님이 카메라가 차량 근처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팬이 자신이 소장할 목적으로 찍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방송국 카메라를 들고 와서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 야, 요거는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기본적으로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SBS 측에서 조금 공식 입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가 됐든 간에 임영웅님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유있게 팬분들에게 인사까지 해줬던 거다. 이 짧은 영상에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역시 히어로는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걸 저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5번째 영상은요. 역시나 임영웅님의 또 깜짝 놀랄 영향력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소식을 또 전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 이 소맘의 채널도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최상단 댓글에 남겨드리고 있는 링크,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셔서 시청도 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마지막 5번째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